매일 아침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올리는 시시포스처럼 당신의 삶을 힘겹게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다음 날 눈을 뜨면 바위는 어김없이 제자리. 혹시 이 끝없는 형벌이 당신의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오늘 내용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파격적인 라이프 코치 게리 비숍의 저서 내 인생 구하기에서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첫 번째 진실, 내 인생이 버거운 진짜 이유에 대한 핵심 인사이트와 그 문제를 알면서도 왜 우리가 스스로 회방 놓고 있는지를 저 꿈을 걷는 자만의 해석과 시선을 더불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족쇄의 정체를 폭로하는 이야기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죽은 바퀴벌레를 카펫 밑으로 슬쩍 밀어넣는 습관. 당신에게 인생이 버겁다면 그건 실제로 버거운 겁니다. 게리 비숍은 어설픈 위로나 공감 대신 이처럼 냉정한 현실 인정으로 이야기의 포문을 열죠. 우리는 종종 인생의 문제들을 마치 집안의 먼지나 쓰레기처럼 취급합니다.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면 청소할 시간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눈에 보이는 쓰레기들을 재빨리 카펫 밑이나 소파 뒤로 밀어넣어 당장 보이지 않게 만들죠. 게리 비숍은 이것을 죽은 바퀴벌레를 카펫 밑으로 슬쩍 밀어넣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마주하기 불편하고 해결하기 버거운 인생의 문제들, 예를 들어 위태로운 연인관계, 불만족스러운 직장생활, 바닥난 통장잔고 같은 것들을 애써 외면하고 괜찮은 척하는 우리의 완벽한 습관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나중에 생각하자. 별일 아니야.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카펫 밑에 숨겨진 바퀴벌레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듯 우리가 외면한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썩어갑니다. 그리고 그 왁치는 결국 당신의 온 집안, 즉 당신 삶 전체에 스며들어 당신을 서서히 지식시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변화가 가져올 미지의 고통보다 현재의 익숙한 고통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낡고 삐걱거리지만 수십 년간 살아온 나의 집과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 집에 어디가 썩었고 어디가 위험한지는 내가 가장 잘 압니다. 하지만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어떤 설계도를 그려야 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그 과정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 나올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낡고 위험한 집안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그럭저럭 살만하잖아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당신이 카펫을 들추고 죽은 바퀴벌레를 똑바로 마주할 용기를 내지 않는 한 당신은 평생 그 썩은 냄새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카펫 밑에는 지금 어떤 문제들이 숨겨져 있습니까? 그 문제를 직시하는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구할 유일한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냥 망한 걸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을 외면하는 또 다른 더 깊은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매우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의 거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강력한 내면의 규칙에 의해 통제됩니다. 이것은 마치 코끼리의 사슬과 같습니다. 서커스단의 아기 코끼리는 가느다란 쇠사슬에 묶여 자라죠. 어릴 때에는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사슬을 끊을 수 없죠. 수많은 시도 끝에 아기 코끼리는 나는 이 사슬을 절대 끊을 수 없다는 무력감을 학습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거대한 어른 코끼리가 되면 밧줄 하나도 쉽게 끊어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되지만 그는 여전히 그 가느다란 쇠사슬 앞에서 도망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쇠사슬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 깊이 각인된 나는 할 수 없다는 보이지 않는 규칙인 셈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부모님의 말,
사회의 통념 등이 우리에게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부모님께 자주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규칙을 가질 수 있죠. 이 규칙을 가진 사람은 연인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집착하거나 반대로 아이의 마음의 문을 닫고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중요한 시험에서 몇 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는 결국 중요한 순간에 늘 실패해라는 규칙을 가질 수 있죠. 이 규칙은 그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최선을 다하지 않게 하여 결국 정말로 실패하게 만드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그것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는 원래 소심해, 나는 원래 운이 없어라며 그것을 자신의 성격이나 운명으로 착각할 뿐이죠.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과거의 어느 날 당신이 무심코 다운로드하여 평생 당신의 뇌라는 운영체제에서 자동으로 실행되고 있는 낡은 소프트웨어일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불행의 패턴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작동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규칙의 정체를 밝혀내기 전까지 당신은 영원히 보이지 않는 코끼리 사슬에 묶여 살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 수 없다는 확고한 결심. 그래, 이제 정말 달라질 거야. 내일부터는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결심을 하죠. 새해 첫날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고 책상을 정리하며 미래의 청사진을 그립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벅찬 희망에 부풀어 오르죠. 하지만 그 결심은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게리 비숍은 이러한 결심이야말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교묘하고 완벽한 자기 기만 도구라고 말합니다. 결심하는 행위는 뇌에게 일종의 가짜 만족감을 주죠. 마치 운동을 하러 헬스클럽에 등록만 하고 운동은 하지 않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비싼 운동복과 최신형 운동화를 사 모으며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몸이 건강해지는 듯한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심하거나 계획할 때는 뇌에서 소량의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은 우리에게 쾌감과 만족감을 주는데 문제는 이 가짜 만족감이 실제로 행동했을 때 얻는 진짜 만족감을 대체해버린다는 것이죠. 즉, 뇌는 계획한 것을 마치 실행한 것처럼 착각하고 더 이상 행동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결심한 뒤 마치 내일의 성공을 미리 축하라도 하듯 오늘 밤 치킨을 시켜 먹는 행동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결심은 우리에게 나는 문제를 인식했고 해결할 의지도 있어. 그러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안도감을 주죠. 그리고 그 안도감 속에서 우리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완벽한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게리 비숍은 말합니다. 당신이 아직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결심도, 그 어떤 계획도, 그 어떤 긍정적인 생각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것은 그저 당신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공허한 소음일 뿐입니다. 당신이 하겠다고 말만 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그 일. 그것은 당신에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그저 또 하나의 미룰 수 있는 일이 되었을 뿐이죠. 당신의 다이어리에 적힌 수많은 계획들과 결심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설계도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나태함을 가리기 위한 알리바이입니까? 오늘은 내 인생이 버거운 이유가 세상이나 남들 탓이 아닌 바로 내 머릿속의 생각과 습관 때문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외면하고 보이지 않는 규칙에 지배당하며 행동 없는 결심으로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꺼이 망가져온 방식입니다. 오늘의 실천 과제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괜찮은 척하며 외면해온 죽은 바퀴벌레는 무엇인가요? 더 이상 카펫 밑에 숨겨두지 않고 그 문제의 실체를 인정하는 선언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예를 들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직장 생활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밤 의미 없이 스마트폰만 보는 저의 무기력한 습관을 인정합니다처럼 말이죠. 그 선언이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던 문제의 악취를 걷어내는 첫 번째 환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하면서 다음 2일차 영상에서는 이 문제의 원인을 과거와 타인에게 돌리는 우리 안의 비겁한 자기 연민을 박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